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카메라는 니콘의 Z30입니다. Z30은 2022년 여름에 출시한 니콘의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를 표방하고 뷰파인더를 떼고 나왔는데 니콘의 가장 막내격 되는 제품인 만큼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요. 이 정도의 카메라는 카메라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가벼운 서브 카메라를 찾는 고인물 분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시죠. 무게는 배터리랑 SD카드 꽂고 400g이에요. 보급형 크롭바디에 비해서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크기도 가로로 조금 널찍한 편이고요. 그래도 400g이라는 무게는 충분히 가벼운 무게고 만듦새가 가격 대비 놀라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처음 실물을 봤을 때의 만족감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조작성인데요. 상급 기종인 Z8 같은 거랑 비교를 해봐도 조이스틱이 없다는 거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조작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립감도 작은 덩치에 비해서 엄청 좋고요. 두 개의 다이얼과 함께 ISO 버튼, 노출 보정 버튼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 조작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에 사진, 영상 전환하는 레버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도 있고 또 전면에는 클릭감이 다소 저렴하긴 하지만 펑션 버튼도 무려 2개나 있습니다. 셔터 버튼의 위치 당연히 좋고요. 반응도 좋고 클릭감도 좋습니다. 영상 녹화 버튼도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전면에 탈리 램프가 존재해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혼자서 유튜브 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브이로그 촬영 같은 거 해야 된다거나 할 때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단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전원 버튼이랑 앞 다이얼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초반에는 앞 다이얼을 돌리려다가 전원을 끄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요. 근데 이건 조금 적응하니까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또 방진 방적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으며 실제로도 배터리 실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급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이렇게 조작성과 만듦새가 좋은 입문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없이 LCD 스크린만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낮에 꽃놀이를 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LCD가 앞만 밝아도 액정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뷰파인더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아쉽게 느껴졌고요. LCD는 3인치에 104만 도트 스위블 액정인데 그렇게 나쁜 스펙은 아니지만 또 좋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스펙을 떠나서 체감되는 니콘의 LCD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인 밝기와 컬러도 좋은데다가 밝기와 컬러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카메라를 표방하면서 나와서 그런지 셀프 모드로 LCD를 돌리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터치 조작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셀프 모드로 들게 되면 셀피를 찍고 싶을 때 셔터 버튼 누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보면 동영상 녹화 버튼에는 손이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서 셀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런 디테일한 배려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우선 이어폰 잭 없이 마이크 단자만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 잭의 위치가 위로 쏠려 있어서 스위블 액정을 돌렸을 때 간섭이 적은 편입니다. 그 아래로는 마이크로 HDMI와 충전 가능한 USB-C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입문용 크롭바디들과 똑같은 구성이라서 특별히 칭찬할 부분도 깔 부분도 없는 구성이에요. 메모리 카드 역시 이 급의 카메라들이 항상 그렇듯 UHS-1을 지원하는 SD카드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AF는 209개의 AF 포인트를 가진 하이브리드 AF를 탑재했고요. AF-S와 AF-C 뿐만 아니라 그 둘을 상황에 따라 잡아주는 AF-A 모드도 있습니다. 근데 AF-A 모드는 생각보다 잘 작동하진 않아서 그냥 AF-S와 AF-C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빠르더라고요. 피사체 검출도 가능한데 피사체 검출 능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싱글 포인트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검출 가능한 피사체도 인물과 동물 두 종류뿐이며 와이드 L 영역과 전체 영역에서
인물 혹은 동물로 피사체 검출이 가능한 포커스 영역을 선택한 후에 쓸 수 있습니다. 연사 촬영에서의 포커스는 아쉬운 편인데요. 달리기 테스트를 해봤을 때 3번 중에 한 번은 포커스가 괜찮았지만 포커스를 한 번 놓치면 아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3번 중에 2번 정도는 그래서 포커스가 아예 나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Z30의 사진은 5563 곱하기 3712로 약 2088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최근 캐논과 소니의 보급형 크롭바디들이 2400만 화소 이런 걸 달고 나오는 걸 보면 2000만 화소가 조금 아쉽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2088만 화소나 2400만 화소나 체감되는 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Z30의 로우는 14비트와 12비트 두 종류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안부 5스탑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12비트 로우가 컬러도 더 틀어지고 선예도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이미지 퀄리티가 부족한 것을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14비트 로우가 24.15메가, 12비트 로우가 19.18메가로 12비트 로우가 살짝 더 작긴 하지만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나는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급적 14비트 로우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PG는 파인, 노멀, 베이직 세 종류로 나뉘고요. 진짜 많이 확대를 해봐도 거의 차이점을 알긴 힘들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용량이 적은 베이직을 많이 활용했고요. 상용 ISO 감도는 ISO 100에서 51200까지고요. 크롭바디지만 ISO 3200까지는 정말 깨끗하고 ISO 6400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조도에서도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셔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랑 전자식 선막 셔터 선택이 가능한데 요새 보급기 크롭바디 풀프레임 가릴 거 없이 전자식 선막 셔터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옵션을 넣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식 선막 셔터의 경우 셔터 스피드가 높을 때 보케 잘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 2000분의 1보다 초속이 빨라지면 기계식 셔터를 쓰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자식 선막 셔터를 쓰는데 Z30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기계식 셔터, 전자식 선막 셔터를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토로 놓고 쓰면 돼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급기답게 4000분의 1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밝은 낮에 밝은 렌즈를 쓸 때 아쉬움이 있었고요. 무음 촬영도 지원을 하는데 리드아웃 스피드가 느려서 롤링 셔터 부작용도 심하고 플리커에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찍은 후에는 꼭 플리커나 젤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HS 1까지만 지원하긴 하지만 넉넉하게 V90 소니 터프 SD카드를 넣고 로우 연사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선 14비트 로우일 때는 하이 플러스로 놓았을 때 초당 8장에서 9장이 찍히고 4.5초 정도 지속이 됩니다. 대략 한 번에 39장에서 40장 정도가 찍히는데 버퍼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8에서 9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12비트 로우의 경우에는 연사가 조금 올라가는데 스펙에 나오는 11연사는 제가 달성하지 못했고 10연사는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대략 4.5초 동안 총 46장 정도가 찍히고요. 버퍼가 가득 차게 되고 역시나 버퍼 회복에는 8에서 9초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사 능력은 그냥 괜찮다, 무난하다 싶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손떨림 방지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핸드헬드로 동영상 촬영 같은 거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니콘의 경우에는 크롬용 렌즈에 손떨방을 달고 나오긴 하지만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신다면 짐벌이나 삼각대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동영상은 이 카메라가 마케팅상 브이로그 카메라로 나온 만큼 스펙이 딱히 대단할 것은 없지만 기본에는 상당히 충실한 편입니다. 4K 24p, 4K 30p 지원하고 당연히 크롭되지 않고요. FHD는 120p까지 지원하는 데다가 FHD 60p까지는 동영상 화질도 하이와 노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용량과 이미지 퀄리티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제한은 2시간 5분으로 넉넉한 편이었고요. 녹화를 눌렀을 때 액정에도 빨간 테두리가 나오고 앞에 조작성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에 탈리 램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사실 특별한 건 없고 영상 기능은 이게 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카메라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필수적인 기능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동영상의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확인해 보시죠.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표준으로 놓고 표준 픽처 컨트롤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ISO 1600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ISO 3200부터는 꽤나 노이즈가 많아지긴 합니다. 지글지글거려요. 그래도 상황에 따라 6400 정도까지는 올려서 써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글거리는 게 굉장히 심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컬러가 뒤틀린다거나 하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싶었습니다. 또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끔 노이즈 리덕션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롤링 셔터의 경우에는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4K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FHD에서는 24피건, 60피건, 120피건 할 거 없이 모두 거의 롤링 셔터 부작용이 없는 수준이었고요. 영상에서 롤링 셔터의 억제 능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도라면 핸들드로 촬영을 하거나 셀프 브이로그 영상을 찍거나 할 때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120mAh인 EN-EL25라는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크롬 미러리스들은 배터리도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체감상 사진 촬영하러 나다닐 때 배터리 타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동영상의 경우에도 4K 24p로 촬영을 했을 때 1시간 35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이것도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참고로 EN-EL25A라고 1250mAh짜리 배터리도 있는데, 이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배터리 타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로 충전도 가능한데 충전이 10W 정도로 돼서 엄청 배터리가 빨리 충전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경험은 괜찮았어요. 다만 EN-EL25건, EN-EL25A건 간에 요 조그만 배터리들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또 발열 퍼포먼스도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가 아웃될 때까지 테스트를 진행해도 발열 경고 표시는 한 번도 뜨지 않았습니다. 네, 니콘의 Z30은 예상외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카메라였어요. 일단 만듦새랑 조작이 보급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좋아서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Z30을 가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가벼운 무게에 그립감 너무 좋고 사진 퀄리티도 좋은데다가 동영상 성능도 기본에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으며, 게다가 니콘이 Z 마운트를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시그마나 빌트록스나 시루이 같은 브랜드에서 크롭 바디용 AF 렌즈들이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렌즈 선택폭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브이로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롤링 셔터나 발열 퍼포먼스, LCD 퀄리티 등을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고요. 미러리스 카메라 입문하고자 하시는 입문자분들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다양한 조작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보급기라고 생각해요. 또 조금 손맛이 있는 작고 가벼운 서브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원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